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였고요. 예상보다 좋지 않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2.70%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난 분기 164억 4천만 달러, 주당 24.62달러 순이익을 기록을 하였고요. 예상치보다 25.74달러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7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지만 애프터장에서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였지만 실적 발표 직후 애프터장에서는요, 마이너스권으로 더 하락을 하다가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높게 나오면서 플러스 4.51%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가상현실 VR 공간에서 이용하는 하드웨어 기기를 판매할 예정이고요. 매장에서는 다양한 VR 기기들과 헤드셋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유명 안경 브랜드인 레이벤과 협업으로 생산한 스마트 안경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메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24%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던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은 이 거래일 전에 급등을 하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이고요.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이 부분도 언제든지 급등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예의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전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버텨줄 줄 알았지만은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어제의 장 흐름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갔고요. 장 마지막에는 더 하락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도 52주 최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시장에서의 약세장 진입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S&P 500은 나스닥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엇갈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8.74%가 하락을 한 17.64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5.95%가 상승을 한 18.69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17부를 다시 언급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셀을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는 없었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부터 공매도 수량을 빌리면서 하락을 키워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의 최저점은 17.61불이었고 장이 끝나고 애프터 장에서는 17.50이 최저점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프터 장에서 6% 정도 상승한 만큼요. 오늘 장에서도 힘을 좀 더 발휘를 해줘서 20불 라인에 좀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제에 이어서 루시드 사용 설명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대화형 웹 버전과 222페이지에 달하는 PDF 버전이 공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 언급해드린 내용으로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도로에서 다시 테스트 중인 차량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를 빨리 모아서 드림 드라이브 3단계 실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드론을 통해서 루시드 공장을 촬영해주는 베어스 워크샵인 분이 루시드 에어를 4월 26일에
예약 및 주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어 퓨어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제니스 레드 색상과 20인치 에어로 휠과 메탈 루프가 적용이 된 차량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지인분 말로는 레드 색상 실제로 보면 정말 끝내준다고 합니다. 실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사우디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루시드 측에서 사우디에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우디의 공장 건설도 진행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는 최대 10만 대의 전기 자동차 구매 계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서 애프터장에서 5.95%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루시드 에어 및 루시드 모델을 포함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구매 약속과 지속 가능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동종 최대 구매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CNBC에서도 루시드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반갑네요. 기간 동안에 구매에 대한 초기 약정 5만 대의 차량과 같은 기간 동안 최대 5만 대의 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되었고요. 이에 피터 롤린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 10만 대의 루시드 전기 자동차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송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중추적인 순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에서 설명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고급 럭셔리 EV를 사우디에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목표와 탄소 제로 야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애리조나 공장과 앞으로 신설이 될 사우디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되는 루시드 에어 및 기타 미래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문 수량은 연간 1000대에서 2000대 범위에서 2025년부터 연간 4000대에서 7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차량 인도는 늦어도 2023년 2분기까지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전 2030에 따라서 킹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차량 구매 가격은 사우디의 해당 차량의 표준 소매 가격과 미국 해당 차량의 표준 소매 가격 중 낮은 금액의 물류 및 수입 비용, 기타 비용을 합산하여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루시드 에어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제작이 될 그래비티와 미래의 어떠한 차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확실해지는 것은 대량 생산은 이미 자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과도 같겠습니다. 만약에 대량 생산의 실패가 예상이 되었다면 대주주로 있는 PIF에서도 10만 대의 차량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것입니다. 루시드 에어로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앞으로의 수익률과 마진을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했을 텐데 사우디의 표준 가격과 미국의 표준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니 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우디의 EV 차량을 지원하는 충전 인프라도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루시드 입장에서는 10만 대라는 대량 체결과 대량 생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고요. 많이들 바라시는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ESS 시스템이 체결 발표만 된다면 투더문 끝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철렁했던 장이 연속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이 그동안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적셔주었고요. 그 새싹이 잘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는 루시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오후 한번 크게 웃으시면서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